얘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져요. 근데 얘가 만약에 0으로 접근하는데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수직선상에서 수평선상에서 0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0이 여기 있을 때 x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x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 0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안 되나요? 이거는 이미 x축을 벗어났죠. x가 더 이상 x가 아닌 게 돼요. 이건 x가 아니라 2차원 x, y가 뭐 0으로 갔을 때 뭐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쪽으로만 한쪽으로 편향돼서 바라봤다 해서 이걸 one-sided limit라고 그래요. 그래서 x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하냐, x가 0의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걸로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따라서는 함수 f의 극한값이 1이 되고요. 0에서 요 2번처럼 x가 작은 데서 0으로 접근할 때는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는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fx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가 0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 어느 쪽에서 접근하든지 간에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to have a limit L as x approaches to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f가 x가 c로 갈 때 fx가 극한값 L을 갖기 위해서는요. x가 c의 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든 작은 쪽에서 접근하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f는 must be defined on some open interval above c, c를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c를 중심으로 어떤 양쪽에 c 플러스 델타와 c 마이너스 델타 이런 구간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거를 two-sided, c를 중심으로 c 플러스 델타가 한쪽, c 마이너스 델타 다른 한쪽 이렇게 두 쪽, 그래서 two-sided라고 해요. 만약에 f가 c에서 two-sided 리미트, 그러니까 극한값을 일반적으로 two-sided 리미트에다가 극한값입니다. 극한값을 안 갔는데 it may still have a one-sided 리미트, 한쪽 극한은 가질 수 있어요. That is a limit if the approach is only from one side, 한쪽에서 접근할 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붙이냐면요. 만약에 그 c로 접근하는 것이 오른쪽, 즉 c보다 큰 쪽에서 c로 접근하면은 이쪽이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right죠. 그래서 우측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right hand limit을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하고요. from the left,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c 플러스 c가 여기 있으면 c 마이너스 델타 이쪽이죠. 그러니까 x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여기에 x값은 c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c보다 작은 데서 c보다 온다 해서 이거를 left hand limit, c의 좌측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fx는 절대값 x분의 x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셔야 될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x가 0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 1이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 접근할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우극한 값은 1이고요. 요것이 바로 우극한 값이고요. 요것이 바로 좌극한 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뭔가 표시법이 필요해요. 극한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우극한과 좌극한을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어떤 c, b라는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고요. 단 c는 b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approach the arbitrary closed L as approach c within that interv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c보다 작은 쪽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f는 right hand limit at c, c에서 우극한 값 간다고 하고 여기에 c보다 큰 쪽에서 c가 온다고 해서 c보다 크다는 거는
x가 c보다 큰 쪽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x-c가 양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x-c가 양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예, 그래서 right hand limit는 플러스를 붙입니다. 반대로 left hand limit는 여기서 x가 c로 접근할 때 x가 c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x-c는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x에서 c 뺀 건 네거티브, 음수다. 즉 x는 c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뭐 이따가 예제가 뭐 비슷한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fx가 루트 x-1입니다. 루트 x-1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1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죠. 원점 x, y. 자,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x가 1로 접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접근하는 방식, 다른 거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하는 방식. 근데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여기에 플러스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요걸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하니까 0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극한만 존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The domain of fx is equal to 루트 4-x제곱. 자, 함수 fx는 루트 4-x제곱인데 이거는 그림 보시다시피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2인 상반 원이에요. 이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이런 데서 마이너스 2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x의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극한값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죠. x에서 2 뺀 것이 마이너스인 거 x는 2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즉 x는 여기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니까 2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0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리미트 뭐 x가 2 플러스의 루트 4-x제곱. 이건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면 x가 2 플러스라는 거는 x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x가 여기 있으면 함수 전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틀린 문제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면은 이것이 마이너스면은 틀린 문제예요. 예. 자극한 우극한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원사이드 리미트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떻게 이론 수학적으로 정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우극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도 있지만은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일단은 극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such that 만약에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then 절대값 fx -l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 뭐 fx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제일 간단한 형태로. 그때 여기에 l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l 플러스 입실론이 있고 여기에 l 마이너스 입실론이 있으면은 그때 요 정의역에 대응될 수 요 치역에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영역이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함수 값에 대응되는 여기 극한값에 대응되는 여기가 점 C고요. 그때 C 플러스 델타와 C 마이너스 델타가 있으면은 요런 구간을 만들 수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가 없어야 돼요. 우극한이라는 건 이 부분이 없어야 돼요. 여기만 있어야 돼요. C를 중심으로 C보다 크고 C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부분만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이게 자꾸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센서가 민감하다고 해요. 예.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극하니까 점 C의 좌측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원점이고 여기에 C가 있고 그때 fx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의 극한값이 L일 거고요.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fx가 물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fx일 수도 있어요. 예, 요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갈 때, 즉 x가 c보다 큰 쪽에서 c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일단 오차를 줘야겠죠. 임의의 오차,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fx가 L을 중심으로 L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뭐 L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에 fx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fx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such that 만약에 여기 뭐죠? 자, 색깔 다르게 했네. 자, L 마이너스 입실론이 여기니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고, L은 뭐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C 플러스 델타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x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c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c, x, c 플러스 델타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fx와 x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fx니까 fx와 l의 차이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극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좌극한은 어떨까요? 좌극한은 반대죠. 좌극한은 이번에는 C보다 작은 쪽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C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이런 식으로요. 그럼 X가 C 마이너스 델타와 C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요. 정리를 할 때 좀 잘 보이는 색깔이 이거 잘 보일까요? 자, 리미트 x가 c보다 작은 데서 c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것은 다 똑같고 x가 요 범위에만 있으면 돼요. 즉
x가 c 마이너스 델타와 c 사이에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만족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쪽이 우극한, 아래쪽이 좌극한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루브 데이터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접근할 때 루트 x의 극한값이 0임을 보이세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거 예제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보다 플러스니까 x 0보다 큰 쪽에서 0을 접근하는 거죠. 우극한이죠. 루트 x는 0임을 보이세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오차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적당한 양수 델타가 있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둘게요. 분명히 x는 0에서 극한가 0을 갖는 건 알고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such that 만약에 x가 0의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으면은 0은 여기 있고, 그리고 0 플러스 델타가 있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0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0 플러스 델타면 델타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델타이면은 then 절대값 루트 x 마이너스 0, 요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네, 요런 거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의 조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죠. 루트 x의 절대값 마이너스 0은, 자, 여기를 보죠. 얘는 그 절대값 루트 x죠. 근데 루트 x는 어차피 양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도 의미가 없어요. 요거죠. 자, 근데 절대값 x, 아까 전에 x가 델타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x는 당연히 루트 델타보다 작으면 돼요. 작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루트 x가 입실론보다 작다고 보면 되죠. 그럼 얘가 입실론과 같으면 되겠네요. 즉 델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실론 제곱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런 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0에서 우극한 값이 0이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극한 또 규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극한은 이제 이게 아니라 x-0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크고 0보다 크다였는데,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다였는데,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 다 포함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극한만이니까 이제 이거는 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y는 sin x분의 1은 has no limit as s approach to zero from either side. x sin x분의 1 같은 경우는요, x가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든 작은 쪽에 접근하든 극한값 존재 안 해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면 분명한데 뭔지는 몰라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좀 약간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sin x분의 1은 예, 0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해 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x분의 1 자체가 0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쇼우댓에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 이제 이거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일단은 증명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로피탈의 정리를 배우신 분은 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 쓰면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 분자 미분. 근데 코사인 세타의 0에서 극한값이 1이니까 1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로피탈 정리 쓰면요. 근데 여기서는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로피탈 정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저도 그렇죠. 로피탈 정리 쓰면은 무조건 점수 없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퀴즈 정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긴 세타는 0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에서 정의 안 되는데 세타가 0에 가까이 가면 1의 값을 갖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증명하려면 이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단 불러오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그림은 필요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일단은 현재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x가 0으로 접근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접근하는 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는 거. 근데 세타가 0에 가까이 접근한다 할 때, 세타가 0에 접근할 때 만약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 앞에 있는 책상 접근한다 할 때 한 접근한다는 건 뭐 2, 3m 밖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제가 뭐 갑자기 여기 뭐 프랑스에서 이 책상 접근한다 이런 거는 좀 뉘앙스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0에 접근하는 거 맞는데 뭐 그렇다고 뭐 한 500파이에서 뭐 0 접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세타의 적당한 0 적당한 간격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도 assume that 세타가 0에서 한 2분의 파이 요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뭐 4분의 파이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요 정도만 합니다. 그 세타가 0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옆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삼각형 OAP 삼각형 OAP의 넓이는요. 삼각형 OAP의 넓이는 보시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걸로 할까요? 예. 요 부채꼴의 면적 있죠. 여기 요 부채꼴의 면적 있죠. 그래서 부채꼴 면적이니까 요렇게 쓰겠습니다. 부채꼴 OAP의 면적과 작거나 같을 거예요. 운 좋으면 같고 평소엔 작습니다. 그리고 요 부채꼴 OAP의 넓이는 확실하게 삼각형 OAT의 넓이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AP의 면적 볼게요. OAP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면적은 밑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자, OA의 길이는 현재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각함수에서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1, 높이는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삼각형 OAP의 넓이는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무엇보다 OAP의 넓이. 자,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사이각이죠. 그러니까는 2분의 1 반지름 1 사이각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 OAT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1, 높이는 세타 1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불필요한 게 있어요. 2분의 1은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빼고 다 역수를 취해줍니다. 그럼 사인 세타분의 1은 세타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보다 또 크거나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 취하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를 다 곱합니다. 이거 돼요? 예, 세타는 0이 아니니까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사인 세타 0이 하니까 요 세 변에다가 다 사인 세타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부등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것은 작거나 같습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또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다 사인 세타 곱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식에서 이제 요런 비슷한 식까지는 같고요. 자, 탄젠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에다가 사인 그걸 곱해주니까 번분수 계산하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마지막 식만 필요하니까요. 다 지우고 마지막 식만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보 0 세타 2분의 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리미트 x가 현재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죄송해요. 0이 아니라 세타죠. 세타가 0으로 접근을 하는데 세타가 지금 어디 있어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 있죠. 그러니까 세타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붙어야겠죠. 우극한이니까. 이때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리고 얘의 극한값은요.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1은 상수함수는 그냥 1로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 극한값 1, 얘 극한값 1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낀 이 녀석의 우극한도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극한은 이제 됐어요. 그럼 좌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note that 우리가 f의 세타를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타라는 함수는 기함수예요. 아드 펑션이에요. 마이너스 세타 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사인 세타도 기함수죠. 기함수 나누기 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f의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요.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서 얘는 f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돼요. 이분 펑션이 돼요. 자, 이분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따라서 리미트 세타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f의
세타나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f 세타나 극한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요. 근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1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우극한값 1, 좌극한값 1.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therefore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1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 문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기 그림 있지만 이거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나 이렇게 접근하나 똑같습니다. 극한값은요. 예,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를 가장 잘 활용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적분학을 배웠는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예, 그럼 좀 잘 안 배웠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94년도에 1학년 미적분을 처음 배울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저 가르쳐줬던 교수님께서 내셨는데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극한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피탈 정리 쓰면은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요. 현재 로피탈 정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 반각 공식 써서 이거기 때문에 예, 그냥 요거 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얘는 sin 2x를 여기 2x 만들면 되죠. 그럼 여기 2x 만들려면 5분의 2 곱하면 되니까는 극한값 5분의 2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로피탈 정리 써서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이 경우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분자 0, 분모 0이니까 로피탈 정리 쓰면 1분의 사인 세타 남죠. 그래서 0 바로 되고, 얘는 미분하면은 5분의 2 코사인 2세타니까는 2x니까 0, 1 돼서 5분의 2 나오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이건 로피탈 정리 쓰면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해가지고 x 0으로 갈 때 3x분의 탄젠트 x 시컨트 2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인 코사인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잡하게 생겼던 것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탄젠트 x 시컨트 2x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시컨트 2x는 사실 괜히 넣은 거예요. x 0이면은 시컨트 0은 1이거든요. 코사인 0분의 코사인 0은 1이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같은 거 보자. 3x는 3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고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고요. 시컨트 2x는 코사인 2x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얘는 딱 보면은 얘 묶여 보겠습니다. 3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빼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하나 남고요. 그리고 코사인 x, 코사인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은 상수 그냥 두고 x가 0을 때 사인 x 1이었죠? 얘 1이었죠? 얘 1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극한값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요, 로피타 정리 쓰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식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분모는 미분은 3되지만 분모는 탄젠트 미분 세컨트 곱하고 탄젠트 세컨트 미분하고 뭐 이런 좀 계산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냥 탄젠트와 세컨트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아니면은 그냥 초반부터 세컨트는 어차피 극한값이 0이니까 이건 1이니까 그냥 이거 날리고 그냥 탄젠트만 바라보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날리면 얘 날라가고 얘 남죠. 그래서 얘 극한가 0이니까 이거 그냥 1이네. 그 3분의 1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손에 익은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자기만의 테크닉을 많이 개발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사이디드 리미트,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